본 사람 3명. 자, 뭐야? 응, 무슨 사회와? 뭐요? 얘기 사회화죠, 그죠?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점을 차린 후에 열심히 배운다? 대사회화. 자, 팀장으로 승진하기 전에 미리 팀장 교육을 받아요? 얘기 사회화. 승진 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대사회화. 대학 1학년을 마친 후 군대에 갔어요? 네, 여러분의 미래죠. 자, 그 다음에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신병훈련을 받았다. 이거 제사회화 아닙니다. 여러분, 신병훈련소는 정식 군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간 건 맞는데 신병훈련소는 당신이 군대에서 적응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거라서 이건 얘기사회화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군대에서 할 걸 배우는 거거든요. 음? 똑같은 의미로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회사 연수원에 들어가서 연수를 받아. 이것도 얘기사회화입니다. 제사회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성에 들어갔어. 삼성에 들어갔고 삼성 연수원에서 뭐 한 달 반 교육을 받아. 이거 뭐라고? 제사회화가 아닙니다. 얘기사회화. 생각하시면 이런 거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7번은 둘 다 된 거죠. 군대는 사회와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훈련도 여러분들이 군 생활하는데 필요한 걸 가르쳐 줄 겁니다. 앞에 건 뭐야? 많이 다르니까 배우는 거. 앞에 건 제사회화, 뒤에 건 얘기사회화에 가깝죠. 그 다음에 거기 8번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던 갑이 영농 후계자로 선정돼서 소중히 교육을 이수했어요. 영농 후계자로 선정된 후 교육받는 거죠. 뭐요? 제사회화죠. 그죠? 교도소 재소자들에 대한 교화, 제사회화죠. 그죠? 그 다음에 문화센터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교육. 이것도 당연히 제사회화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예기획사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돌 그룹 지망 연습생의 훈련. 얘기사회화입니다. 요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존 방법에 의한 수업으로는 학생 지도가 어려운 교사를 상대로 한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연수. 이것도 제사회화죠. 오케이? 오케이. 거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준준준 교과서 정리에서 1차 사회화 기관하고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없습니다. 이게 둘 다 되는 기관은. 보이시죠? 거기 X자 해버리세요. 1차 사회화와 공식적 사회화 기관. 1차 사회화 기관인데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되는 없습니다. X예요, X. 어디인지 모르세요? 교과서 정리하고 그 페이지 맨 위에 43페이지, 예, 맞아요. 몇 페이지죠? 63페이지 맨 위에. 100권 페이지가 안 돼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2차 사회화이면서 공식적인 사회화?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육기관들이죠. 학교, 유치원, 학교, 요딴 것들이 2차 사회화 기관이면서 동시에 교육을 목적으로 뭐 하는 거니까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고요. 자, 1차 사회화 기관이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건 뭐 가족, 그죠? 가족이 무슨 뭐 여러분을 교육하려고 모인 건 아니잖아요. 가족이나 친족이나 또래 집단 요런 애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차 사회화 기관이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네, 꼭 기업이나 그죠? 아니면 대중매체도 여기에 들어가요. 대중매체도 이쪽에 들어가고 뭐 많이 들어가죠. 자, 그 옆에 번호 있는 애들이 봅시다. 1번 개인의 인성 1차 사회화 기관, 2차 사회화 기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1차죠. 당연한 겁니다. 1차적 관계 공식적 사회기관, 비공식적 사회기관 그 옆에 표를 보시면 돼요. 그렇죠. 비공식 쪽에 포커스는 가죠. 그 다음에 이건 화살표 체크가 돼 있네요? 보이네? 안 보이니? 내 지웠니? 진짜 다행이다. 보이게 되어가지고. 자, 전인격적 관계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봐봐. 이 말도 많이 들으실 말인데, 이 전자가 당연하겠지만 모두 전자입니다. 내 이름 쓸 뻔했어요. 모두 전자예요. 그래서 전인격적이라는 건, 인격이 전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전인격이라면 인격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이해하기 쉽냐면 목적이 없어요. 뭐라고?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데 뭐가 없는 관계예요?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그냥 맺는 거예요. 이게 전인격적 관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인격적 관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너네 부모님이요.
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경제학적으로 자본주의적으로 다 생각하면 여러분 부모님은 당신들은 여러분 부모님에게 정말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마이너스 요소만 있는 거죠. 뭐 언제 플러스 언제 적자가 흑대로 돌아설지 알 수 없는 복권을 긁고 계신 거예요. 부모님이 슬프지 않나요? 자, 그러니까요, 목적이 없어요. 뭐라고? 그럼 2차 집단은 전인격적인 말의 반대말은 수단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반대인 표현은. 그럼 얘는 뭐 수단적인 관계라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죠.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계죠. 잘 생각해봐. 수업 듣는데 내 수업이 여러분 점수 상상에 딱히 기억 안 될 것 같으면 안 듣겠지. 그렇지 않겠어?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4회화는 1차 집단, 2차 집단 중에 그렇죠. 2차 집단 쪽이 많겠죠. 당연한 겁니다. 1차 집단은 여러분 가족, 친족, 또래 집단인데 너님들이 나간다고 나갈 수 있는 집단들이 아니거든요. 가족 나갈래요? 이 가족 싫으니 갈아치우고 되겠니? 너네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편견은 버려.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 자, 넘어갑시다. 묻자고 한 얘기인데 표정들이 살짝 굳었자. 구직에 필요한 내용을 습득하는 것도 역시 2차 집단의 경우죠. 지식의 습득과 지적 성숙은 자, 이거 착각하기 쉬워요. 1차, 2차. 이거 되게 낚인다? 왜 1차라고 생각하지? 지식의 습득이잖아.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지적 영역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세요? 막말로 여러분 중학교만 넘어가면 여러분 학업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님은 터치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하필이면 학교 선생님 뭐 이런 분들 계시거나 하필이면 뭐 예를 말했잖아요. 제가 경제 가르치고 있는데 아빠가 경제학과 교수, 뭐 엄마가 경제학과 교수 이러면 아주 저는 굉장히 이 등에 이따만한 땀방울을 흘리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제가 여기서 사회문 하는데 사회학과 교수님도 계셨어요. 아빠가 사회학과 교수님 2만 원 땀방울 나는 거지. 연대 사회학과 와우 이렇게 이런 경우 있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라 그래야 될까?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 집단은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 습득을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1차 집단은 뭐하는 감정적인 교류를 하는 집단에 가깝지. 그러니까 지식 성숙은 뭐에 가깝습니까? 2차 집단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 생각보다 여러분의 선입견과 편견이 생각보다 많이 좌우되는 구간입니다. 넘어갈게요. 또래 집단과 상호작용 이런 게 1차입니다. 이런 게 1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잖아. 무슨 뭐 수단, 목적 이런 거 생각해? 아니잖아. 이런 게 전인격적인 관계라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1차 사회기관은 비공식적 사회기관이 높다. 그렇죠. 1차 사회기관은 비공식적 사회기관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1차 사회기관에도 공식적 사회기관이 있냐고 그 표에. 없다니까. 사례가 거의 없어. 내가 생각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해서 찾다 못 찾았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죠. 자, 그 다음에 2차 사회기관은 공식, 비공식을 판단할 수 없다. 네. 왜요? 공식적 사회기관에도 2차 사회기관이 있고, 비공식적 사회기관에도 2차 사회기관이 있으므로, 2차 사회기관이다 하나만 갖고, 이건 공식 사회기관이다, 비공식적 사회기관이다 판단하는 건, 그렇죠. 정확한 사례가 뭔지를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는 건 오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차 사회기관보다 2차 사회기관에서 비공식적 사회기관의 역할이 크게 더 작용한다. 맞죠? 2차 사회기관에서 비공식적 사회기관의 역할이 이거는 여기 보시면 1차 사회에서의 비공식적 사회기관은 가족, 친족, 또래 집단 정도밖에 없죠. 2차 사회기관은요? 일단 종류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제사회화에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직장? 아니면은 여러분의 학교? 의외로 여러분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회 집단은 대중매체입니다. 끊임없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당신들이 익히는 지식의 거의 8할은 뭘 보다가 익힌 거예요?
네, 인터넷 보다가 본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밑에 이거 빠르게 해봅시다. 자, 언어나 기초적 생활 방식을 습득하는 초기 사회화가 일어난다? 1차, 2차. 1차죠. 그죠? 공식, 비공식은 따질 게 아니고요. 아동기 이후 사회적 가치나 규범, 지식 등의 학습이 일어난다? 뭐? 2차죠, 2차. 학습이잖아요. 학습. 자, 사회화는 어린 시절의 성장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전생에 걸쳐 이루어진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빠른 사회 변동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재사회화죠. 재사회가 이루어질 때에는 기존에 습득한 규범이나 생활 방식을 버리는 탈사회화, 그 다음에 미래의 어떤 변화에 따라 새로 갖게 될 지위에 따른 역할을 미리 배우고 준비하는 건 예기사회화죠. 자, 거기 미드하고 쿨리의, 그러니까 거울 속의,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거울 속의 자아이론은 옆에, 거울 속의 자아이론 빨간 거 옆에 이렇게 써볼까? 타인의 시선에서, 타인의 시선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뭐라고? 타인의 시선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람은 당연하겠지만 타인의 시선에 뭐 해요? 신경을 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나갈 때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나가기 전에 무조건 머리 감고 샤워를 하거든요. 땀을 또 오지게 많이 흘리는 데다가 지방 내력인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우리 아들들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맨날 그러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고, 머리가 이렇게 빡빡 쓰는 머리라서 저는 무조건 머리를 감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옷을 잘 갈아입고 나오는 이유는 뭐죠? 예를 들면은 뭐 여름 같은 날 빤스바람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는 이유는요? 그렇죠. 뭐야?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바라볼까를 우리는 항상 뭐하고 다니기 때문입니까? 신경 쓰고 다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타인의 시선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회에 적응한다?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사회에 적응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거울 속의 자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거기 보면, looking glass, self, 이렇게 표현하죠. 아시겠죠? 요거 뭐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거울 속의 자아이로는 뭐,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비친 내 모습. 이게 어떨지 몰라서, 그거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회에 적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일반화된 타자 이론, 이건 뭐냐면, 아까 전에 왜 사람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누군가를 뭐 한다 그랬죠? 카피한다 그랬죠. 그래서 베낀다 그랬잖아. 보고 따라한다 그랬잖아. 제일 먼저 따라하는 타자 다른 사람. 가장 먼저 내가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행동을 따라하는 첫 번째 타인이 바로 그 중요한 타자입니다. 중요한 다른 사람. 누구겠어요? 부모님이죠. 가장 1번 타켓은 누가 뭐래도 누구요? 엄마, 아빠죠.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여러분의 행동은 알게 모르게 엄마, 아빠 행동에 대단히 많이 닮아있다니까요. 그 다음은 뭐요? 친구요. 여러분이 사귀고, 여러분이 친하던 친구들이 하는 행동 방식이 여러분에게, 행동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여러분에게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식이라는 거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는 하나의 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가운데 머리를 밀고 여기를 스킨헤드로 뭐 분석 바보 이렇게 써놓고 다니면 사람들이 당연히 다 뭐야 저 미친 이렇게 볼 거라는 걸 안다고. 이해가요? 사회 전체가 바라보는 시선을 내가 이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시다. 보편적인 시선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이미지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맞춰가는 거죠. 역시 이것도 사실은 뭐에 가깝냐면 타자의 시선, 보편적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데 영향을 맨 처음에는 중요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 행동을 카피하면서 가다가 나중에는 그렇죠. 보편적인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보는 시선으로 만들어 간다. 이게 이제 일반화된 타자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어요. 중요한 건 모에서 상호작용 과정에서 바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사회화 얘기는 됐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우리 갈 길이 멀어요. 자, 두 번째. 지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봅시다. 지금까지 뭐 했냐? 열심히 했습니다. 자, 지위는 소셜 포지션입니다. 말 그대로 뭐요? 그렇죠. 사회적인 위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회에서 그렇지 만들어지는 뭐 위치. 그래서 기억하실 건 거기 내가 써놨지만 한 개인은 첫 번째 한 개인은 동시에 개인은 동시에 여러 개의 지위를 갖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도 뭐 예를 들면 누구네 집에서는 아들, 딸, 그렇죠? 학교에서는 학생,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구, 누군가 뭐 남친이 있거나 여친이 있으면 누구누구의 남자친구, 누구누구의 여자친구, 그렇죠? 뭐 여러분이 있는 동아리에서는 동아리의 짱, 던직짱, 3학년이니까 거의 나왔을 거 아니야.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후배들이 1학년이 들어오면 1학년의 재롱잔치를 보면서 아 좋을 때다 이은병 좋긴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부러워요. 참고로 저한테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 다시 할 거냐 물어보면 절대 안 할 거고요. 좋을 때 좋겠다. 군대 갔다 온 다음으로 하라면 생각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군대를 또 가야 된다면 저는 저렇게 자 아시겠죠? 여러 가지 지위가 뭐하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위는 기본적으로 구분을 좀 해볼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씁시다. 귀속지위는 뭐 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정신 차렸는데 얻어지는 지위요. 그러니까 뭐? 선천적으로 얻는 지위요. 태어나자마자 그 지위야. 태어나자마자 얻는 지위. 그러니까 꼭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자님, 공주님, 그것도 맞긴 맞는데 예를 들면 남성, 여성이나 아니면은 어떤 거? 성별, 인종 이런 것들이 뭐요? 선천적인 귀속적 지위에 가깝죠. 아니면 자 다시 말하지만 선천적이라니까 갖고 태어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내 노력이 하나도 없이 갖게 되는 지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갖는 지위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들어가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노인, 어린아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갖게 되는 지위죠. 그러니까요. 이런 게 괴속지입니다. 자, 책에는 보시면
쭈쭈쭈 거기 왼쪽 날개에 제가 해놨는데 아들, 딸, 흑인, 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뭐 노인, 네, 여성, 젊은이 이런 것들. 자, 성취지위는 당연하지만 후천적이고 뭐요? 내 노력으로 얻은 지위죠. 그죠? 그래서 가장 뭐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아빠, 엄마, 응? 이게 뭐 아빠가 되려면 일단 결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애를 낳아야죠. 애를 낳는 아빠가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도 마찬가지. 애를 낳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죠. 뭐 당신이 결정한 지위입니다.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학생, 교사, 아니면은 뭐 의사, 판사, 변호사, 뭐 등등등등등등 이런 거. 건물주는 성취지일까요? 넘어갑시다. 아, 애매한 아이들도 있긴 있어요. 이걸 귀족지위로 봐야 되는지 성취지위로 봐야 되는지 애매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전에 귀족지는 대충 이해하시죠? 성취지위는 아빠, 엄마, 할머니는 귀족지위일까 성취지위일까? 성취지위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노인은 귀족지위라고 아까 했잖아요. 할머니는 노인 아닌가? 자, 일단 할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아들이나 딸이 필요하죠. 시간 순서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남편,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게 성취지위, 후천적인 지위입니다. 거기 제가 밑에 박스에 해놨는데, 지위는 부, 권력, 혈연, 우정, 사랑 등 자원이나 매체들의 분배 형태에 따라서 수직적으로 혹은 수평적으로 분화됩니다. 그러니까 지위에 따라서 여러분의 포지션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봐봐. 잘 생각해봐. 축구 경기를 해. 축구 시합을 해? 그러면 누군 공격수 포지션에, 누구는 수비수 포지션에, 누구는 골키퍼 포지션에 있잖아. 한 경기를 다 같이 몽땅 11명이 공격수 포지션에 갈 수는 없다고. 사회에서의 포지션도 그렇게 뭐에 따라서 이 지위에 따라서 분배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자, 몇몇 귀족주의들은 여전히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역.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큽니다.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후보 중에 전라도 쪽에서 나온 사람 중에 대통령 당선자가 아닙니다. 후보요. 후보요. 딱 2명 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정동영 씨. 모르시죠? 옛날에 민주당 당 대표하다가 대선 나왔다가 우리 근혜 언니한테 졌어요. 지금은 기억도 희미한 우리 근혜 언니한테 졌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선거운과 선거는 정말 잘했거든요. 별명이 선거의 여왕이잖아. 정말 대단한. 네, 어쨌든 그 양반이 전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 쪽에서 대통령 나오는 게 진짜 힘듭니다. 왜냐면 인구가 일단 경상도가 많아요. 전라도 쪽 비해서 경상도 쪽이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역, 성차별. 멀리 갈 거 있나요? 미국은 대통령 뽑은 지 이제 200년, 300년 가까이 돼가는데 여성 대통령이 단 한 명도 없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인데 흑인 대통령 거쳐 최근에 한 명 나왔습니다. 어렵다니까요. 그거 아시나요? 미국 대통령 중에는요, 심지어 카톨릭을 믿는 대통령도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존 F 케네디예요. 암살당했잖아요. 없어요, 카톨릭이.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카톨릭을 믿는데 아일랜드계예요. 이게 진짜 미국에서 흔치 않은 조합이거든요. 물론 그 집안이 그러니까 그 존 F 케네디 이후로 그러니까 대공황 때 돈 엄청 벌어서 존 F 케네디 이후로 진짜 흔히 말하는 미국의 정치 명문가가 됐습니다만 후손들이 딱히 잘 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명문가가 그 부시네 집안. 아빠 부시와 아들 부시가 다 대통령을 해먹었죠. 심지어 둘 다 재선까지 했어요. 대단한 집안입니다. 둘이서 대통령을 한 기간이 16년이나 되는 거잖아요. 아들 부시는 참 운이 없는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왜냐면
그 앞전에 클린턴 대통령 때는 미국의 좋은 일은 다 일어났거든요. 네, 미국이 경제 대호황, 막 진짜 막. 근데 부시는 일단 대통령 되자마자 뭐 터졌어요? 9.11 터졌죠. 뭐 트레이드 센터 빠. 그래서 그리고 9.11 터지고 또 뭐 터졌어요? 이라크하고 전쟁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부시 대통령 때 그것도 있었어요. 부시 대통령 거의 임기 막판에 오바마 대통령 되기 직전에 뭐 2008년 금융위기도 터졌잖아, 이 양반 때. 운 진짜 더럽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 참고로 아빠 부시 때는 그거 했죠. 이라크랑 전쟁했죠. 후세인 잡는 전쟁. 그래서 부자가 아주 그냥 전쟁에 그냥 뭐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인종차별이고 때때로 부모의 성취지위가 자녀에게 귀속지위로 전환되기도 해요. 아빠는 창업을 했어. 태조 이성계. 그러니까 왕이잖아.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왕 지위는 무슨 지위야? 성취지위지. 근데 예를 들면 단종 이런 사람. 아니, 그러니까 세종대왕만 하더라도 사실 애매하긴 해. 왜냐면 그 세자가 한 번 했다 잘리고 그 다음에 낸 거니까 이걸 귀속지위냐 성취지위냐 보기엔 대단히 애매하긴 한데 예를 들면 단종 같은 경우에 할아버지 세종, 아버지 문종 유일한 아들이죠. 태어나자마자 원자특봉, 원자특봉도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3살 땐가 세자특봉, 10살도 안 돼서 왕.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임금 중에 정통성 테크노크라트 최강자입니다. 단종과 숙종. 정통성 테크로 정말 압도적인 사람 둘.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그래요. 그런 것들?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뭘로 봐야 돼요? 성취주의야, 귀속주의야? 그렇죠. 애매한 애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봐봐. 애매한 거. 예를 들면 국적. 국적. 뭐 성취주의로 봐야 돼? 귀속주의로 봐야 돼? 그 생각해봐. 너네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가끔 이러면 저 미국 국적인데 이런 애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 니네 노력으로 얻은 거야? 아니 정신 차려보니까 갖고 있는데 뭐? 성취주의지. 근데 있잖아 뭐 할 수도 있니? 너네가 미국이나 어떤 나라 가갖고 예를 들면 프랑스 이런 데서 난민 신청해갖고 들어가갖고 저 난민 I love 프랑스 이래가지고 프랑스 지위 프랑스 국적을 얻으면 그럼 뭐야? 성취주의잖아. 국적은 성취주의야 귀속주의야? 자 과거에는 국적은 뭐의 개념에 가깝다? 귀속지위 개념에 가까웠으나 현대에서의 국적은 성취주의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좀 짬뽕된 아이라서 딱히 시험 문제 당연히 못 냅니다. 국적 시험 문제 내면 터집니다. 수능. 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거기 옆에 지위 불일치. 자,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가고 마라톤 풀고 있죠? 푸세요. 저는 여기서 더 얘기 안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개고생을 지금 조금 고생해 놓으면 나중에 개고생을 안 합니다. 제발. 자, 지위불일치는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위를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건데 계층이론 얘기도 다시 한번 하는데 지위가 예를 들면 경제적 지위나 정치적인 지위가 다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적 지위는 상층인데 얘는 하야. 이럴 때 나타나는 일종의 괴리죠. 뭐하고? 정치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가 서로 다를 때 아니면 이런 거. 사회 전체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랑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지위가 다를 때도 일종의 오지게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스탑병 걸린 연예인. 사회가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선은 너는 탑급 연예인은 아닌데 본인은 우리는 그런 거 뉴스도 많이 보고 뭐 많이 듣기도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는 게 사실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어. 거기다가 연예인은 기본적으로 본인 자체가 상품이니까 상품을 포장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죠. 왜냐면 연예인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피부에 뾰루지라도 면 상품의 훼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가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그 상품 관리가 돼주고 있는 그 상품 본인이 자기를 상품이라고 인식을 안 해요. 자기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뛰어나서 너가 잘나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잘 팔려서 그 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그 착각을 대단히 많이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번 팍딱 깨지고서 이제 정신 차려갖고 그나마 재기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 재기도 못하고 사라지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학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뭐 인강 선생님들도 보면은 막 1등 찍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사라지는 분들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대부분 보면 네,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좀 있어서. 자, 알겠죠? 지혜볼 1층이 좀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휘기 끝. 이제 뭐 역할. 자, 지휘하고 역할은 항상 세트예요. 뭐라고? 지휘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다음에 will be next는 역할이라고. 자, 지휘가 뭐 한 거랬니? 사회적인 위치라 그랬지. 응. 역할은 지위를 빼고 말할 수가 없다니까. 뭐? 그 사회적 포지션에서 뭐? 뭐? 기대하는 행동. 이게 포인트. 그러니까 실제 했어 안 했어 그 행동. 실제 행동하신 건 아니죠. 그냥 뭐만 한 거예요? 기대만 하신 거죠. 이해가? 그래서요. 말했잖아. 번역이 똥이라고. 그래서 보통 사회학에서는 이걸 갖고 요즘에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역할이라는 표현보다는 요즘에는 어떤 표현을 좀 더 많이 쓰냐면 여기 옆에 가로 열고 요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역할 기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죠. 그죠? 근데 참고로 우리 교과서는 그냥 역할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알아서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나오는 특징 자 여기 봐봐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의 역할은 기대하는 바가 동일해. 뭐하다고? 한 역할에서 기대하는 거 비슷해. 그러니까 한 지위에 따른 기대는 뭐하다고? 비슷해. 그래서 역할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역할을 제일 이해하기 쉽냐면 뭐뭐답다 라고 얘기하면 이 역할에 대한 가장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뭐 여러분을 가르치고 뭔가를 하는데 여러분이 뭐 와 선생답다 하는 건 선생답네 라고 얘기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 뭐에? 이 기대치에 맞는 행동이라는 거죠. 학생답네. 학생답다. 제가 수업을 할 때, 저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학원 강사는 선택받는 지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학생을 뭐 함부로 내보낸다거나 뭐 따른다던가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학생을 자를 때가 있어요. 아주 드물게. 어쩔 때냐면 학생이 내 수업을 방해할 때.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풀어가는 방식에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클도 본인은 악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태클을 걸거든요. 근데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그 태클 자체가. 왜요? 다른 사람의 공부를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도 선생이니까 말하는 흐름이 있죠. 말하는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 누가 태클을 걸어버리면 예를 들면 그 흐름을 이었으면 120, 130으로 더 좋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끊겨요.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 고3이 어디 미친놈도 아니고 시끄럽게 떠들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태클을 걸더라고. 그래서 걔 잘랐어요, 그냥. 어, 그날 수업 끝나고 한 5분 얘기했어요. 되게 진지하게. 그럴 때 또 되게 정색하고 얘기하거든요. 너가 하는 행동은 수업을 방해하는 거라고. 너 깐에는 활발하게 질문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너 수업 방해한다고. 조건을 내걸게. 입 다물고 조용히 하든가, 조용히 적던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해라.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조용히 적겠대요. 근데 그 다음 주 수업을 딱 하는데 조용히는 했어요. 근데 왜 있잖아. 온 몸에 난 네가 싫어 포스 있지. 그리고 딱 보는데 뭐야. 배터리가 없나 봐요. 배터리가 다 됐어요. 당황스럽네요. 충전을 안 해놓는 건가요? 꺼진 건가? 내가 끈 건가? 설마. 네, 배터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네, 갑자기 시끄러우니까 빨리 수업을 하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걔는 그냥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티가 나잖아. 말했잖아. 상호작용이라. 정말 저는 패드를 들고 와서 수업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라고 권장하는 편이고. 근데 앉아서 왜 수업이면 그거 적어야 되냐. 근데 이러고 앉아갖고 누가 봐도 딴 거 보는 거잖아. 바보가 아니야. 내가 바보야? 야, 이 자리에서 교탁에서 20년 서서 보고 있으면 학생들이 딴짓하는 것 얘들아 다 보여. 너네들은 숨긴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다 보여. 진짜 100%다 보여. 학교에서 너네가 누군가의 등짝에 숨겨서 뭔가 하는 거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다 본다니까? 100%다 봐, 100%. 응. 그래서 걔는 그냥, 그냥 내보냈어요. 그냥 저기 데스크 가서, 걔 손잡고 그냥 가서, 데스크 가서, 저기 얘 환불해주세요. 그러고 나왔어. 원장님이 왜 그러냐고 묻는데 딱 한마디로 얘 수업을 방해합니다. 조용히 제 스타일을 아니까, 거기 원장님도 제 스타일 아니까, 조용히 환불해, 많이 바뀌었죠. 옛날 같았으면 그냥 지랄했어요. 옛날 같으면 진짜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애 얼굴 뿌리고 막 뭐 이런 짓을 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자, 역할, 뭐뭐 답다. 그래도 조심해야 될 건, 자, 너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죠? 자, 미안해요. 기대하는 바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거기 밑에 보시면, 자, 봐봐. 같은 지위에서는 이겁니다. 뭐라고? 이게 이 얘기입니다. 같은 지위는 같은 역할. 그러니까 지위가 같으면 모두 같아요. 지위가 같으면 모두 같다? 역할도 같다. 오케이. 자, 그럼 거기에 비해서 역할 행동은 뭐냐? 역할 행동은 그 지위를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행하는 이니까 뭐요? 실제 행동이죠. 그래서요, 역할은 지위마다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역할 행동은 개별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배터리가 없는 거 맞나 봐요. 오늘 그래도 목소리 많이 안 썼으니까. 역할 행동은 사람마다 뭐하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역할 행동의 뭐에 따라? 수행 여부에 따라서 뭘 한다? 네, 보상과 처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 행동을 뭐 하면? 잘하면 뭘 받고요? 뭘 받고요?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수업을 잘 듣고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와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닭이라도 한 마리 쏘든지 치킨이라도 한 마리 쏘든지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여러분이 공부를 되게 잘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능 때 점수 대단히 잘 나왔어. 그런 게 보상이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간다. 이게 보상을 묵혀놓을수록 되게 좋은 보상이 뜨거든요. 반대로 잘 못하면 그렇죠. 뭘 받아요? 처벌이요. 우리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놈의 보상과 처벌은 늘 일어나죠. 늘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상과 처벌이 늘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보상과 처벌이 가장 극단적인 직업에 서 있죠. 수업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수업을 듣고 있으면 감사한 건데 뭐? 당장 다다음 달서부터 다음 달서부터 2명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아 진짜? 진짜? 와. 처음에 제가 여기 처음에 와서 이투스 네오가 전 이투스 네오 여기 창립 멤버거든요. 맨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왔는데 맨 처음 했을 때 20명 있었어요. 첫 해에. 완전 좋아했지 막 예 이랬는데 3월에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2월, 1월에 수업 안 들으네. 미치지.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동안 재종반 수업만 전득 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수업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1, 2월 다 두고 갑자기 뚝 끊기고 여지까지 어디서 뭐 하다 나타났는지 모르는 애가 갑자기 딱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와 진짜 멘붕 오더라고. 멘탈 많이 깨졌어요. 수업을 진행하긴 했는데 좀 뭐라 그러지? 많이 힘들었어 내가. 단과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었었어요. 요즘에 이제 많이 적응해갖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영상 열심히 찍잖아요. 자, 역할 행동이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자, 어이 봐봐. OX 뭐가 맞음? 뭐가 맞아? 위, 아래. 위, 아래, 뭐가 맞아? 아래죠. 근데 너네들 이거 진짜 많이 틀린다. 말했잖아. 너네가 사회문화를 볼 때가 언제라고? 눈 풀려갈 때라고. 농담이 아니라니까? 너네들 마더통에 가서 봐봐.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고 아마 그 기출문제 중에 한 3, 40문제 있으면 정말 농담 안 하고 한 20문제에는 그거 있을걸? 이 얘기? 이제는 너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다 알아! 이거 갖고 장난치는 건지. 알겠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뿅뿅. 역할 갈등.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험 제일 잘 나와요. 뭐요? 역할 갈등이요. 짠짠. 역할 갈등. 자, 역할 갈등은요, 말 그대로, 자, 지휘는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지휘는 중복할 수 있죠. 그러나, 역할도 중복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시간대가 다르면 중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복은 아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시간대가 겹치면 뭐가 안 돼요? 중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강승이를 하는 강사하고 우리 집안에 우리 아들들을 집에서 잠을 재워 아빠로서의 역할하고
강사로서의 역할이 뭐 해버리면? 겹쳐버리면 둘 다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역할, 행동. 역할, 행동이야. 얘들아, 역할은 그냥 뭐 하는 것일 뿐? 기대. 중복 가능한 건 뭐가 중복되는 거야? 역할, 행동이 중복되는 거지. 역할은 중복 무슨 상관이야? 야, 기대는 중복하면 뭐, 싫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중복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걸 실제 하는 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역할, 행동은 뭐? 이건 중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할 수 없는데 중복되면 어떻게 해? 일 터지는 거지. 자, 그래서 역할 갈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자, 자, 역할 긴장이 있고요. 이렇게 해야겠다. 미안해. 역할 긴장은 지위가 하나인데, 응? 기대하는 게 두 개 이상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역할 긴장은 지위는 하나인데 기대하는 게 많아요. 이럴 때 일어나는 게 뭐라고? 역할 긴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학원 강사잖아요. 그죠? 이투스 네오의 강사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뭘 기대하세요? 이를테면 뭐 아카데믹하게 공부를 잘 가르치기 걸 기대하죠. 그것만? 아니지. 중간 아니야? 내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1도 쉬지 않고 개그 따위 하지 않고 땀길로 한 번 나가고 정말 폭하게 수업만 해볼까? 그럼 너네 다 죽을라 그럴걸? 중간중간에 옆길도 세주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거지. 표정들이 왜 그러시죠? 이해가요? 모두 원해요? 그럼요. 저희 고등학교 은사님 중에 별명이 나홀로 50분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선생님이시고 지금도 제 모교 고등학교에 지금도 계세요. 이분은 수업을 시작하잖아? 그러면 칠판에 시작하고서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칠판에 판서를 하세요. 그러니까 칠판 끝서부터 끝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정확하게 23분 동안 정확하게 판서하세요. 시간도 똑같아요. 항상 23분. 재봤다니까? 똑같아. 필기 딱 해.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나잖아. 그러면 딱 이렇게 한다.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입술이 안 움직여요. 무슨 복화술 보는 줄. 그런데 너네 그거 알아요? 왜? 그 선생님 수업할 때 졸린 목소리 있잖아. 흔히 말해서 거의 막 다 재우는 선생님 있지. 어떤 선생님들이 그런 줄 아니? 어떤 선생님이 극강의 수면제가 되는 줄 알아? 윤리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진짜. 어떤 선생님이 극강의 수면제냐면 일단 첫 번째 가르치는 내용은 상관없어요. 목소리 톤이 똑같은 사람. 시작부터 끝까지 동일한 톤으로 말하는 사람.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이렇습니다. 이래서 역할 갈등이 있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용한 톤으로 말하면 진짜 다 기절하고 시끄러운 선생님도 있어요. 시끄러워서 깨는 선생님이. 근데 심지어 그것도 시끄러운 톤으로 1시간 내내 하잖아. 졸려. 이게 말이야! 이게 뭔데! 이래서 말이지! 야 임마! 이게 임마! 졸리다니까 그거 1시간 내내 그거 듣고 있으면.
근데 이분은 최고. 정말 여기서 안 움직여. 이러고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 갈등은 그러니까 제가 그 나왔던 고등학교 공부 좀 잘하는 학교였단 말이죠. 나름 한 반에서 서울대 한 몇몇씩 한 대여섯 명 가는 그런 학교였는데 다 기절. 진짜 농담을. 나도 기절. 저는 과학 그 지구과학 선생님이셨거든. 기절, 다 기절. 그래서 별명이 나 홀로 50분. 우리가 많은 걸 원하진 않지만 참고로 너무 좋으신 선생님입니다. 인격적으로는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인데 그 수업 스타일은 정말 좀 어떻게 좀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버라이어티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뭐? 역할 긴장이야. 그럼 해결책은? 해결책은? 없어. 그냥 뭐 하는 거야? 둘 다 열심히 하는 거지. 널뛰기 하는 거야, 널뛰기.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웃기기도 했다가, 중간중간에 열심히 되게 아카데미커가 하다가, 뭐, 중간중간에, 이런 거 하다가, 뭐,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나마 얘는 시험에 안 나와. 왜? 할만 하잖아. 물론, 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지만, 문제는 얘지. 이게 역할 갈등.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역할 패러독스야, 패러독스. 역할 모순. 자, 이건 뭐냐면, 일단 지위가 두 개 이상이야. 그리고 모두 역할도 두 개 이상인 경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위 A가 있어. 지위 B가 있어. 여기에 당연하지만 A에 해당하는 역할 A 다시가 있다 해볼까? B에 해당하는 역할 B 다시가 있는 거야. 지위는 중복할 수 있지. 근데 뭐가? 이게 충돌해버려. 자, 예를 들면 나는 개그맨이야. 누군가를 웃겨야 되는 직업이지. 개그맨이야. 막 그 개그를 하는데 뭐 20년 된 무명 개그맨. 막 밤무대를 막 전전하면서 막 정말 풀칠하는 개그맨. 아내랑 아이들이랑 되게 힘들게 살고 있어. 아내는 날 응원해주니까 좋아. 뭐 이런 영화 스토리를 쓰고 있어. 어느 날 나한테 진짜 큰 기회가 온 거야. 뭐 방송국의 모 PD가 내 길에서 하는 걸 보고 특히 재밌겠는데 이러면서 나한테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개그 서바이벌까지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니? 계승자 요즘에 그것도 하고 뭐 했었지? 하나 더? 그 징치는 거? 어? 어? 못 들었어. 자, 귀, 고마워. 코미디 빅리그. 귓구녕을 내가 그냥, 그래서 그런 거에 기회가 온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정말 평생에 다시 없을 기회고, 정말 미친 듯이 준비를 해야 돼. 그런데 그거를 해야 되는 당일날 아내가 갑자기 급성 심장 심근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야. 난 개그를 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 와이프는 뭐 하고 있어? 지금 죽냐 사냐 그러고 있어. 마음이 나냐? 근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나는 너무 큰 기회야. 이럴 때 어쩔 거야?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갖고 다 때려치고 아내를 병간호를 하고 있어야 돼. 아니면 가서 개그맨으로서의 기회를 잡아야 돼. 잠깐 가서 참고 하면 되지. 되겠냐? 그게? 되겠니? 야, 내가 가서 아내를 잠깐 멀어두고 가서 개그를 하고, 그 와중에 와이프 죽으면? 그 와중에 와이프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거 되게 후회돼. 되게 후회돼. 진짜로.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정말 미안하고 정말 말 한마디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장인어른이 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이제 돌아가실 때쯤에 우리 와이프가 병원에서 거의 한 40시간 가까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애도 우리 1호기 안고 막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제가 집에 가서 잠깐만 쉬다 오라고 그 숙소에 가서 잠깐만 쉬다 오라고 억지로 내려 보냈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근데 그러고서 한 시간 있다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근데 와이프가 왔을 때 이미 가셨어. 좀 늦었어.
한 5분쯤? 내가 전화를 했는데, 얘도 너무 힘드니까 거의 기절해갖고, 내가 막 달려가갖고 막 두들겨서 깨워서 왔는데, 진짜 한 2, 3분 늦은 거야. 와, 와이프가 나한테 화를 안 내는데, 와, 정말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시선 처음 봤어. 근데 나도 너무 미안하지. 미안하잖아. 당연히 차라리 그냥 힘들어도 1시간만 더 있을 거 이럴 건데. 이럴 때 진짜 미치는 거지. 그런 거야. 어쩔래? 아내를 간호할래? 공연 갈래? 이건 뭐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동시에 할 수 없다니까? 이럴 때 역할 모순이야. 아니면 이런 거. 내가 경찰인데 내가 경찰인데 우리 아들이 강도하다 잡혔어. 그럼 나는 아들이니까 슬쩍 풀어줘야 되는 거야? 경찰이니까 잡아 넣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아니? 이런 게 뭐? 역할 모순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수능 문제로 나왔던 게 고사 중에 읍참마속이라는 고사 알죠?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울면서 마속의 목을 뱉다 이런 고사성에는 그게 딱 역할 갈등이죠. 사적으로는 너무 친한 정말 자기 양아들처럼 생각하는 애인데 작전에서 개똥을 밟아놨어요. 사령관으로서 뭐 해야 돼요? 본 죽여야 돼요. 근데 뭐? 내 아들 같은 애인데 그리고 정말 똑똑한데 저 새끼 저거 조금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고 자갈량 울면서 목을 쳤대잖아. 그런 거죠. 자,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거기서 역할 갈등이 아닌 경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그 문제들 봅시다. 역할 갈등이 아닌 경우 뭐가 있을까? 자, 봐봐. 보통 요거 좀만 지울게요. 역할이야 역할 갈등이 아니라 봐봐. 이게 헷갈리지 마. 이게 역할 갈등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냥 갈등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단 역할 갈등은 첫 번째 역할 갈등은 너 혼자 고민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둘이서 서로 고민하면서 싸우면 역할 갈등이 아니야. 그 다음에 역할 갈등은 뭘 고민하는 게 아니야? 지위를 고민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밑에 볼래? 책에 보면 자 1번 지위 때문에 갈등이라는 거 역할 갈등 아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투스 네오 선생인데 갑자기 메가스터디에서 갑자기 스카웃이 와갖고 아니면 시대인재 이런 데 스카웃이 와서 시대인재에서 강의하시죠? 갈까요? 이런 거 거기서 갈지 말지를 고민하는 거 이투스 네오에서 계속 있을까 시대인재가 갈까를 갈지 말지 고민하니까 역할 갈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그냥 그건 뭐라고? 어떤 지위를 선택할까에 대한 갈등이지 역할 갈등은 아닙니다. 고민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봐봐. 역할 때문이긴 한데 두 사람 이상이 고민하면 이건 역할 갈등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야구 선수야. 아주 고참에 이제 거의 은퇴할 때가 돼가는 야구 선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고참으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애들한테 어린아이 친구들한테 뭐 말로 이거보단 그냥 묵묵히 내가 먼저 더 열심히 뛰고 더 훈련해서 이렇게 묵묵히 하는 게 고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 감독님 생각은 좀 다른 거야. 야, 너, 고참이고, 이제 거의 코치 짬밥인데, 너, 얘기 좀 해주고, 말 좀 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고참으로서의 역할과, 감독이 생각하는 고참으로서의 역할이 충돌해. 역할이 충돌하잖아요. 이거 그 역할 갈등 아니야. 그냥 갈등이지.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르면 뭐 한 거라고? 싸움이지. 이건 역할 갈등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역할 행동을 한 다음에는 역할 갈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할 갈등은 뭐 할 때 하는 거예요? 얘는 행동 전에 고민하는 거지. 행동한 다음에는 역할 갈등이라고 이미 갈등 끝났지. 아까 전에 봐. 와이프를 데리고 치료하러 가야 돼. 개그하러 가야 돼. 갔다 온 다음에 와이프한테 있을 거라고 이건 역할 갈등이 아니야.
끝났는데 뭘?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심리적인 갈등. 그러니까 우리가 역할 갈등이냐 아니냐라고 묻는 것들은 대부분 뭐 어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지문이 대부분 나오나? 뭐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그때 상황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자, 밑에를 하기 전에 거기 밑에 사례 연습에 그거 읍참마속 고사 이게 기출 문제거든요. 나오고 ECU. 자,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합시다.